네, 20분이니까 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그 천안역, 천안에 있는 천안역 지하상가의 모습입니다. 이 천안역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KTX역이 아니고요. 아, 기존에 있던 그 천안 기차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 천안에 계신 지인분께서 이 천안역 앞에 있는 지하상가에 뭐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거를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제가 그 천안에서 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15년 전쯤에는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거든요. 이 천안역 지하상가가.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처럼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상가가 생겨나던 초기, 그러니까 한 1998년으로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나오던데, 당시에는 285개의 점포가 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 현재는 그러니까 101개의 점포만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약 한 180개 정도는 그냥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손님도 없고 이렇게 장사를 영위하시는 분도 별로 안 계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번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하 상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하 상가에 손님이 없어서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그 1층에 좌우에는 재래시장하고 그 명동거리라고 불리우는 유흥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래시장이나 이 명동거리 어디에도 이 고객이 없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명동거리 내에 있는 그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올라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봤는데 딱 2명 있더라고요. 이제 주말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이 지하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하 상가와 같이 있는 이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 명동 패션거리죠. 그러니까 이 천안역 앞에 있는 이 전체 상세권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혼자 이거를 뭐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긴 져서 일단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 밖의 일이다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이제 조사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상권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를 살펴보니까 전국에 총 67개의 지하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인천 지역에 조금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광역시나 도 단위로는 반드시 1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하상가들이 보면은 그 서울이나 그 경기 일부 지역에 어떤 그 고객이 많이 몰리고 그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외에 모든 그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명제하에 대부분 이제 그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의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67개의 그 지하상가 중에 이제 활성화에 성공한 지하상가가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이 부산하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상가 위에 대형 쇼핑몰이랑 그 백화점이 지어져서 연결되면서 활성화가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평에 있는 지하상가가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자력으로 그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지하상가 중에 활성화에 성공한 곳은 이제 부평 지하상가 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그 지하상가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이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문이나 그런 어떤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제시된 그 논문들이 이제 뭐 학위 논문이 아니고 뭐 연구 보고서랑 학술지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그 연구 보고서를 제가 이제 추가로 더 공부하는 겸해서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그 보고서나 그런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이, 그러니까 이제 뭐 차별화된 MD 구성이라든지 뭐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이 활성화 방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천안역 지하상가를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조사를 심도 있게 하기 전에 그냥 문득 생각했던 내용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러면은 나에게도 어떤 그런 연구원으로서의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런 단순한 생각 한번 해봤고요. 아마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원우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보셨다면 이런 저와 같은 생각, 이런 그 활성화 방안 정도는 아,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그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재생, 뭐 도시재생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그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번 그 발표 주제로 정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만의 정의로는 상권력의 회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를 거쳐서 도시가 생성되기까지 이제 보통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년 안에 여기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해외에 비하면 5분의 1 기간이 단축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기간 압축에 의한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상권 이외에 교외로 뭐 대형 할인점이나 쇼핑센터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교외 지역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주거 시설이나 뭐 주요 시설, 뭐 지하철 노선 등이 이제 그쪽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원도심 상권이 침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단 그 원도심 상권 침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아직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2002년부터 이 원도심 주요 상업지역,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주도하에 이 정책을 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전국에 77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2,300억 원이 넘는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됐으나 환경 개선에 그치고 이제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라고 해서 아예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라는 것은 뭐 상인, 건물주, 그다음에 정부, 네, 비영리 목적의 협력 단체가 있어서 이제 정부에 허가된 협력 단체이긴 한데 뭐 투자를 유치한다던가 어떤 뭐 조언을 제시한다던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개인 및 단체가 서로 그 도시 발전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 이익은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시책에 의존하고 그 상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게 어떤 이런 모든 대안들이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제 논문을 제가 또 이제 추가로 3편 정도 읽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바꿔놓은 글씨를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뭐 정책 뭐 이런 연구고 그 연구 목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게 결론적으로는 뭐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아니면은 뭐 광역 차원의 뭐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뭐 타운 매니저 제도가 있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여기 성함 여기 이분 그 어떤 분인지를 이게 써놓은 이유가 이분의 그 논문 중에 보면은 이게 중소기업청 상권연구팀에 계신 책임연구원 분의 이제 논문인데 본문 중에는 국내 상권 전문가가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 대안으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런 제시를 하고 계셔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이 책임 연구분께서 좀 무책임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상권 전문가가 없다고 해놓고선 전문 인력을 채용하라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분께서는 어떤 그 교수님의 그 상황 분석 수업을 아마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중소기업청에 계신데 그런 생각 해봤고요. 그 다음 논문의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총체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아니면 뭐 타운 매니저의 뭐 양성 뭐 이런 건데 이분 역시 이 그 소상공인 연합회 원주 회장님이시자 경영 지도사신데 본문 중에는 국내 상권 전문가가 없다고 언급하시면서 어쨌든 타운 매니저를 육성해야 된다. 아니면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뭐 제가 그 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논문을 읽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뒤에 것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작위로 선출했는데 어차피 대안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아주 조금 공부한 저도 할 수 있는 건방지지만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책임 연구원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방지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차라리 대안을 제시 안 하느니만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건방지게 혼자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의 논문 사례는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앞전에 그 논문 세 개의 핵심 내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은 제도나 그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 제가 이제 옆에도 써놨지만 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제도는 2002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15년 정도, 14년,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활성화 방안이 제도 개선 및 마련이라는 거는 다시 생각해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담당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투입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문가는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못마땅하게 생각됐던 논문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 논문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과 지금의 그 상권 활성화 방안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이제 핵심이 어떤 유동 인구가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단은 그러니까 유동 인구 확보를 위한 뭐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더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핵심 내용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교수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유동 인구의 확보가 반드시 이 상권 활성화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 제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특화된 거리 조성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권의 힘을 잃은 그 상권을 그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실패 사례에서 제시했듯이 그 대표적인 그 신촌의 차 없는 거리 이게 이제 올해로 2년이 됐는데 차량 통행을 막자 이제 손님도 떠났다. 요거는 아마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원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화 거리도 그러니까 조심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실패 사례로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앵커 테넌트나 뭐 키 테넌트를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뭐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상세권을 일단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아예 그 작은 상가권을 중심으로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입장에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앵커 테넌트의 개발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만석닭강정하고 성심당은 교수님께서 이제 자주 언급하시는 내용이니까 뭐 제가 뭐 추가로 드릴 말씀 없지만 어쨌든 이 속초와 대전의 이제 명물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점포가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 상권 이제 만석닭강정을 예를 들면 만석닭강정이 인기를 얻으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됐고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그 속초 전체의 지역 활성화를 가져온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예전에 속초에 갔을 때 그 대포항 앞에 보시면은 그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어떤 건물 안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만석 닭강정이 유명해진 이후로 관광객도 많아졌고 그 튀김 거리에 튀김 골목에 있는 그 집집마다 매출도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만석 닭강정을 개인적으로 이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는 이제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게 예산의 한일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머리 국밥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식당인데요. 요게 이제 예산 장날을 전후로 영업하기 때문에 월 12일밖에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게 평일에는 1시간 내외, 주말에는 평균 3시간 내외를 대기해야지만 이 국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 블로그를 자세히 그 조사하다 보면은 이 한일 식당의 국밥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뭐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실 때 예산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일 식당의 국밥을 먹기 위한 고객 유입으로 이제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산을 지나간 적은 있지만 뭐 관광을 간다거나 뭐 다른 그 놀기 위한 유흥의 목적으로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 한일 식당으로 인해서 이 관광객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소머리 국밥이 인기를 얻자 예산시에서 아예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노랗게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 예산시에서 여기에 백종원 국밥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아마 올해에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점포 한 군데가 아예 그런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 방안, 지역 그 상권 활성화를 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길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군산에 있는 복성루라는 그 중화요리 전문점하고 이성당이라는 제과점인데요. 물론 요 두 군데도 제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줄을 서서 짬뽕을 먹고 줄을 서서 빵을 샀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 복성루하고 이성당이 군산의 어떤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을 거쳐가는 이제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과 결합된 음식은 그 유행을 타지 않는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이 아예 고유명사화된 대표 음식들, 예를 들면 전주 콩나물국밥, 뭐 병천 순대, 수원 왕갈비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제 이런 그런 지역과 관련된 음식을 아예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기 있는 그런 음식점에 뭐 프랜차이즈를 아니 지점을 유치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쓰면은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점포 활성화까지 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점포를 먼저 활성화시켜서 그게 이제 지역 활성화로 이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뭐 좋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에서부터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는 정부 주도 하에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뭐 지금 십몇 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효과는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아예 지금처럼 지금 사례로 제시한 그런 점포들처럼 한 점포를 특정 점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두서없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번 세미나 때는 좀 더 그 성숙한 발표를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발표를 하실래요? 오늘 발표 준비하신 분 일단 손 들어보세요. 준비하신 분들. 발표하실 분 몇 분이에요? 어? 왜, 확실히 들어, 확실히.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네 분? 네 분 준비하신 거죠? 예, 좋아요. 예, 네 분이면, 내가 시간 배분을 하려고. 사람당 한 뭐 15분 내지 2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너무 빨리 네, 끝내면 우리가 일찍 끝나야 되니까, 물론 네, 이제 내가 좀 설명해주고 하면 되지만,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어떻게,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럼 진행할게요. 우리 네. 백동현 씨부터 어? 발표를, 준비가 제일 안 됐는데. 네, 안 됐든 알아서 해. 우리 네. 백동현 씨 발표 듣도록 할게요. 어, 발언 권한 줬어요. 본인 거 찾아보세요, 거기서. 네, 됐습니다. 어우, 야. 네, 20분이니까 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그 천안에 있는 천안역 지하상가의 모습입니다. 이 천안역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KTX역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그 천안 기차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 천안에 계신 지인분께서 이 천안역 앞에 있는 지하상가에 뭐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거를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제가 그 천안에서 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15년 전쯤에는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거든요. 이 천안역 지하상가가.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처럼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상가가 생겨나던 초기, 그러니까 한 1998년으로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나오던데, 당시에는 285개의 점포가 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 현재는 그러니까 101개의 점포만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약 한 180개 정도는 그냥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손님도 없고 이렇게 장사를 영위하시는 분도 별로 안 계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번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하 상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하 상가에 손님이 없어서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하 상가를 중심으로 그 1층에 좌우에는 재래시장하고 그 명동거리라고 불리우는 유흥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래시장이나 이 명동거리 어디에도 이 고객이 없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명동거리 내에 있는 그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올라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봤는데 딱 2명 있더라고요. 이제 주말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이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하상가와 같이 있는 이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 명동 패션거리죠. 그러니까 이 천안역 앞에 있는 이 전체 상세권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혼자 이거를 뭐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서 일단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 밖의 일이다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이제 조사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상권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를 살펴보니까 전국에 총 67개의 지하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인천 지역에 조금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광역시나 도 단위로는 반드시 1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하상가들이 보면은 그 서울이나 그 경기 일부 지역에 어떤 그 고객이 많이 몰리고 그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외에 그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명제하에 대부분 이제 그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의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67개의 그 지하상가 중에 이제 활성화에 성공한 지하상가가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이 부산하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상가 위에 대형 쇼핑몰이랑 그 백화점이 지어져서 연결되면서 활성화가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평에 있는 지하상가가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자력으로 그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지하상가 중에 활성화에 성공한 곳은 이제 부평 지하상가 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와 이것 그 지하상가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이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문이나 그런 어떤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제시된 그 논문들이 이제 뭐 학위 논문이 아니고 뭐 연구 보고서랑 학술지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그 연구 보고서를 제가 이제 추가로 더 공부하는 겸해서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그 보고서나 그런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이, 그러니까 이제 뭐 차별화된 MD 구성이라든지 뭐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이 활성화 방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천안역 지하상가를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조사를 심도 있게 하기 전에 그냥 문득 생각했던 내용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러면은 나에게도 어떤 그런 연구원으로서의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런 단순한 생각 한번 해봤고요. 아마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원우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보셨다면 이런 저와 같은 생각, 이런 그 활성화 방안 정도는 아,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그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재생, 뭐 도시재생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그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번 그 발표 주제로 정한 지역상권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만의 정의로는 상권력의 회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를 거쳐서 도시가 생성되기까지 이제 보통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년 안에 여기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해외에 비하면 5분의 1 기간이 단축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기간 압축에 의한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상권 이외에 교외로 뭐 대형 할인점이나 쇼핑센터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교외 지역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주거 시설이나 뭐 주요 시설, 뭐 지하철 노선 등이 이제 그쪽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원도심 상권이 침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단 그 원도심 상권 침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아직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2002년부터 이 원도심 주요 상업지역,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주도하에 이 정책을 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전국에 77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2,300억 원이 넘는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됐으나 환경 개선에 그치고 이제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라고 해서 아예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라는 것은 뭐 상인, 건물주, 그다음에 정부, 네, 비영리 목적의 협력 단체가 있어서 이제 정부에 허가된 협력 단체이긴 한데, 뭐 투자를 유치한다던가 어떤 뭐
조언을 제시한다던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개인 및 단체가 서로 그 도시 발전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 이익은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시책에 의존하고 그 상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게 어떤 이런 모든 대안들이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제 논문을 제가 또 이제 추가로 3편 정도 읽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바꿔놓은 글씨를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뭐 정책 뭐 이런 연구고 그 연구 목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게 결론적으로는 뭐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아니면은 뭐 광역 차원의 뭐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뭐 타운 매니저 제도가 있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여기 성함 여기 이분 그 어떤 분인지를 이게 써놓은 이유가 이분의 그 논문 중에 보면은 이게 중소기업청 상권연구팀에 계신 책임연구원 분의 이제 논문인데 본문 중에는 국내 상권 전문가가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 대안으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런 제시를 하고 계셔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이 책임 연구분께서 좀 무책임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상권 전문가가 없다고 해놓고선 전문 인력을 채용하라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분께서는 어떤 그 교수님의 그 상황 분석 수업을 아마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중소기업청에 계신데 그런 생각 해봤고요. 그 다음 논문의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총체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아니면 뭐 타운 매니저의 뭐 양성 뭐 이런 건데 이분 역시 그 소상공인 연합회 원주 회장님이시자 경영 지도사신데 본문 중에는 국내 상권 전문가가 없다고 언급하시면서 어쨌든 타운 매니저를 육성해야 된다. 아니면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뭐 제가 그 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논문을 읽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뒤에 것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작위로 선출했는데 어차피 대안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아주 조금 공부한 저도 할 수 있는 건방지지만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책임 연구원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방지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차라리 대안을 제시 안 하느니만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건방지게 혼자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의 논문 사례는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앞전에 그 논문 3개의 핵심 내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은 제도나 그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 제가 이제 옆에도 써놨지만 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제도는 2002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15년 정도, 14년,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활성화 방안이 제도 개선 및 마련이라는 거는 다시 생각해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담당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투입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문가는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못마땅하게 생각됐던 논문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 논문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과 지금의 그 상권 활성화 방안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이제 핵심이 어떤 유동 인구가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단은 그러니까 유동 인구 확보를 위한 뭐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더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핵심 내용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교수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유동인구의 확보가 반드시 이 상권 활성화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 제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특화된 거리 조성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권의 힘을 잃은 그 상권을 그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실패 사례에서 제시했듯이 그 대표적인 그 신촌의 차 없는 거리 이게 이제 올해로 2년이 됐는데 차량 통행을 막자 이제 손님도 떠났다. 요거는 아마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원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화 거리도 그러니까 조심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실패 사례로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앵커 테넌트나 뭐 키 테넌트를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뭐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상세권을 일단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아예 그 작은 상가권을 중심으로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입장에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앵커 테넌트의 개발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만석닭강정하고 성심당은 교수님께서 이제 자주 언급하시는 내용이니까 뭐 제가 뭐 추가로 드릴 말씀 없지만 어쨌든 이 속초와 대전의 이제 명물이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점포가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 상권 이제 만석닭강정을 예를 들면 만석닭강정이 인기를 얻으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됐고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그 속초 전체의 지역 활성화를 가져온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예전에 속초에 갔을 때 그 대포항 앞에 보시면은 그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어떤 건물 안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만석 닭강정이 유명해진 이후로 관광객도 많아졌고 그 튀김 골목에 있는 그 집집마다 매출도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만석 닭강정을 개인적으로 이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는 이제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게 예산의 한일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머리 국밥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식당인데요. 요게 이제 예산 장날을 전후로 영업하기 때문에 월 12일밖에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게 평일에는 1시간 내외, 주말에는 평균 3시간 내외를 대기해야지만 이 국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 블로그를 자세히 그 조사하다 보면은 이 한일 식당의 국밥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뭐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실 때 예산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일 식당의 국밥을 먹기 위한 고객 유입으로 이제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산을 지나간 적은 있지만 뭐 관광을 간다거나 뭐 다른 그 놀기 위한 유흥의 목적으로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 한일 식당으로 인해서 이 관광객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소머리 국밥이 인기를 얻자 예산시에서 아예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노랗게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 예산시에서 여기에 백종원 국밥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아마 올해에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점포 한 군데가 아예 그런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 방안, 지역 그 상권 활성화를 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길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군산에 있는 복성루라는 그
중화요리 전문점하고 이성당이라는 제과점인데요. 물론 요 두 군데도 제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줄을 서서 짬뽕을 먹고 줄을 서서 빵을 샀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 복성루하고 이성당이 군산의 어떤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을 거쳐가는 이제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과 결합된 음식은 그 유행을 타지 않는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이 아예 고유 명사화된 대표 음식들, 예를 들면 전주 콩나물국밥, 뭐 병천 순대, 수원 왕갈비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제 이런 그런 지역과 관련된 음식을 아예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기 있는 그런 음식점에 뭐 프랜차이즈를, 아니 지점을 유치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쓰면은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점포 활성화까지 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점포를 먼저 활성화시켜서 그게 이제 지역 활성화로 이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뭐 좋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에서부터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는 정부 주도 하에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뭐 지금 십몇 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효과는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와 그에 대비해서 아예 지금처럼 지금 사례로 제시한 그런 점포들처럼 한 점포를, 특정 점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두서없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번 세미나 때는 좀 더 그 성숙한 발표를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했어요. 네, 뭐야, 누가 대단하다고요? 머리가 단단하지, 우리 동생. 죄송합니다. 아니야, 뭘 죄송해? 아니, 죄송하긴. 머리가 단단해서.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